올해부터 거가대교의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됐지만 시민들은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3일 새벽 거제의 한 사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불로 대웅전 한계동과 법당 내부 물품 등이 탔습니다. 오는 3월 경남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열고 만 5세 사립 유치원생에게 매달 20여만 원의 교육과정비가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남 교육을 살펴봤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을 배출했습니다. 경남에서 경무관 승진은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악명이 높습니다. 경남도는 오랜 논의 끝에 올해 시범적으로 휴일 통행료를 20% 할인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할인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는 거가대교. 올해부터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됐습니다. 휴일 기준 소형차는 만 원에서 8천 원으로, 중형차는 15,0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통행료 인하가 결정됐지만 지역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주로 평일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그 평일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좀 받아야지. 토요일, 일요일 어디 야외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으면 뭐해요?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번 휴일 통행료 인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민선 7기 추진됐던 3,000원보다 할인율은 낮아졌고 휴일에만 할인이 적용돼 오히려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었다는 겁니다. 평일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반값 통행료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요구를 하고 1인 시위 그리고 주민 서명운동 그다음에 정치권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관심 협조 이런 것들을 요구할 계획이고 경남도는 단기간 해결책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고속국도 승격으로 가가지고 한국도로공사 통합관리로 하는 게 방법이다라는 것을 용역 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휴일 통행료 인하에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거가대교. 시민 눈높이에 맞는 통행료 인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 경남에는 고교 학점제 적응을 도와줄 경남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엽니다. 또 만 5세 사립 유치원생에게 매달 20여만 원의 교육 과정비가 지원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남 교육을 살펴봤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단계적인 도입이 시작되는 올해, 이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경남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엽니다. 전국에서 경남, 대구, 인천, 광주 4곳에서 개교하지만 규모나 인원 면에서도 도 단위인 경남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장점은 주요 교과와 철학, 실용경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등 교양과 전문 교과가 진행된다는 것. 자신의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없더라도 이제는 학교장의 승인만 받아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면서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유치원 학부모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립 유치원에도 단계적 무상교육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만 5세 사립 유치원생으로 매달 20여만 원의 교육과정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또 도내 공사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유아에게도 차별 없는 학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학교 급식 식품비가 인상되면서 한층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올해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비는 지난해보다 12%, 운영비 지원 단가는 1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속적인 식재료 물가 상승에도 학생들의 급식은 변함없이 따뜻하고 맛있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업계고 재학생을 위한 취업준비지원금이 35개 학교에 지원되고 김해에는 경남형 거점 통합 돌봄센터의 확대 운영이, 경남 최초의 미래교육 전문기관인 경남 미래교육원도 올해 3월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거제의 한 사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3일 0시 35분쯤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대웅전 한계동과 법당 내부 물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이날 4시쯤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고 약 3시간 만에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아이 울음소리가 덜 난다? 네, 주택 가격과 출산율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데요.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택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서 합계 출산율은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의 하락 반응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1990년대에는 주택 가격 상승 이후에 출산율 하락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5개월에서 6개월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두 달 후에 출산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뭘까요? 국토연구원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출산 이후 양육비와 교육비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 가격 간의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거죠. 2020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부모가 자녀 한 명을 만 26세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6억 1,583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는데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서 더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도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영암 F1 경주장이 요즘은 지역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경주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췄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경주장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고정민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자동차 경주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싱카의 짜릿한 속도 경쟁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과거엔 관중석에서 경기를 즐겼다면 요즘은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직접 주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점차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는 모터스포츠의 세계,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용 도로 서킷. 이 서킷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용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이론 교육을 거쳐 필기와 실기 시험까지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의 첫 번째 관문인 필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자동차를 몰고 실기 시험에 도전해 볼 텐데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서킷 도전 처음이라서 참 떨리는데 네. 잘 타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서킷을 체험하시기 전에는 첫 번째로 안전이고요. 안전하게 빠르고 재밌게 타시면 되는데 일단 서킷 타실 때는 그 레코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서킷을 타실 때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가상의 실선이 있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타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서킷 주행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헬멧은 물론이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방염 장갑과 부츠 착용이 필수입니다. 경추 보호 장치인 4점식 벨트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주행이 시작되면 피트로드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제한 속도는 60km, 과속은 금물입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서킷에 진입해야 하고 좌측 실선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행 과정에선 가상의 선을 따라가야만 주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너링은 거기를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코너를 펼쳐서 간다. 직선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코너를 펼쳐서 네. 앞서 트랙 지도를 보고 왔는데도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고 서킷을 주행하다 보면 어느새 체커기가 발령되는데 이건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한 바퀴를 더 돌아 주행을 마무리할 땐 반드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피트로드에 진입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자율주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실기시험과 달리 실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를 자랑합니다. 저속으로 달리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을 마친 뒤엔 안전하게 피트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라이선스 취득에 이어서 자율주행까지 마쳤습니다. 눈과 귀로만 즐기던 모터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본 건데요. 일반 도로와는 달리 꽤 속도감이 느껴졌고요. 이 커브를 돌 때도 중력감 때문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기장이 현재 국내엔 4곳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고정민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구인모 거창군수가 항소 절차 없이 형을 확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구군수 소송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3일 시무식을 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두선 사장은 시무식에서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새로운 50년을 위한 제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조선소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과 인재 확보라며 하나그룹과 합병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대 경영 방침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정성수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정책과장이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경찰청은 3일 정 과장 등 모두 22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에서 태어난 정 과장은 경찰대학 7기로 경남경찰청 감찰 홍보계장과 고성, 진주, 통영 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무관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높은 계급입니다. 경남경찰청에서 경무관 승진은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